최근에 청와대 그 관련된 공소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다, 선거 개입이다라는 말들이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13명 정도가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관련된 그 기소장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추미애 장관님이 그 공소장을 관련해서 비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SBS와 조중동과 다른 언론에서 왜 비공개를 하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내용을 비판하듯이 보도를 했고, 그리고 참여연대까지 이 공소장에 대해서 비공개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공소장을 왜 지금 공소장을 공개하냐 비공개하냐, 네, 그런 내용에 따질 게 아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제 동아일보가 어이가 없게, 동아일보가 지들이 뭔데 검사도 아닌데 검찰도 아닌 애들이 공개를 했죠.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 권리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공개했다. 공개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죠. 그것도 언론이 공개했다는 거. 예. 그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전문을 냈고, 먼저 우리는 이 공소장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울산의 고래고기 사건입니다. 네, 이 고래고기 사건을 먼저 우리는 깊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백모 수사관이 작년 1월 울산에 다녀온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고래고기 사건으로 깊어진 검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래고기 사건이 도대체 뭔지 유희정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울산 북구의 한 주택. 지난 2016년 밍크고래 불법 포획 혐의로 검거된 유통업자의 집인데, 이 집 창고에서 고래고기 27톤이 나왔습니다. 한 해 전국 유통량의 절반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고래고기를 모두 압수했지만 검찰은 21톤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줬고, 업자들은 이걸 팔아 30억 원가량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불법 포획의 증거가 부족해 적법하게 돌려줬다고 설명했지만, 업자들이 10년도 더 지난 유통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점, 그리고 그해 울산에서 유통증명서를 받은 밍크고래는 한 마리도 없다는 점 등으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은 담당 검사와 울산지검 출신인 업자 측 변호사를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취임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수사를 적극 독려했지만 수사는 벽에 부딪힌 끝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건 검찰의 비협조 때문이라며 검찰을 비난했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 과정을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결국 이후 울산경찰이 의료법 관련 사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자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담당 경찰관 2명을 입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숨진 백모 수사관이 울산에 갔던 지난해 1월은 고래고기 담당 검사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다 해외 연수를 떠나버려 검경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경찰을 입건하게 된 겁니다. 이 일들이 퍼지자 이런 일들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경찰과 검찰 간의 이 피튀기는 이제 싸움이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풀어졌는가? 서류 문서에서도 이거는 뻔한 잘못된 내용인데 그 업자들은 범죄자들을 왜 옹호해줬나? 네, 그럼 경찰이 당연히 수사할 수밖에 없죠. 검사도 국민이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받아야 될 국민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수사를 지시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황운하 경찰청장입니다. 황운하 경찰청장이 그런 사건을 벌어지고 나서 경찰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심해졌고, 수사관 중에 한 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졌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일 이후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이 고래고기 사건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장 원 스토리가 이제 고래고기 사건이고, 이제 두 번째 스토리가 바로 김기현 울산시장의 뇌물 비리 사건인 거죠.
네. 2014년도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울산시장은 그 당시 동생이 이제 뇌물 관련된 비리를 그 시장의 힘을 빌어서 뇌물을 받고 어떤 일들을 처리해 주려는 그런 의심이 되는 내용들을 경찰이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울산시장이 재임하고 있었을 때 그 많은 그 내부 제보라든지 그리고 공무원의 투서까지 경찰이 접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관련된 비리들을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뚜렷한 증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당시 레미콘업을 하고 있는 그 대표가 자신들이 레미콘업에 대한 그 울산 관련된 건축업을 못하게 되어서 관련 인가가 힘들어졌는데 그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 접근해서 내한테 30억을 주면 내가 이걸 허가해 주도록 해주겠다. 어떤 건설사의 인허가를 방해를 해서 공사를 포기하게 만들고 다른 건설사로 이 시행권이 넘어오도록 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면서 30억을 받기로 하는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이죠. 라는 내용의 얘기를 들은 거죠. 그걸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투서들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살펴보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선거가 앞두게 되었고 그 지방선거 이후에 소환하자. 경찰이 필요 최소한도로 수사하겠다든지 또는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하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배려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얼마든지 소환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통해서 참고인 소환 조사도 안 했습니다. 최근에 어디 언론 보니까 그러면은 선거 후에라도 왜 부르지 그랬느냐 하는데 예. 선거 후에 실제로 소환 조사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아, 김기현 시장 소환 조사 일정 선거 후에 잡으셨었어요? 잡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예, 당시 수사팀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예. 실제로 소환 조사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예. 수사팀에서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소환 조사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울산 시내의 여러 오피니언 리더급들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예.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예. 의견을 들어보니까 물론 소환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일일 수 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달라. 그래서 제가 일단 오해를 받기 싫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예. 그런 토착비리 혐의자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의자와 저도 1대1 토론하기 싫습니다. 그 말씀은 그럼 오히려 배려를 해서 선거 전에 부르지 않았고 선거 후에도 잡아놨던 일정까지도 보류하고 결국 부르지 않을 정도로 배려했는데 전 울산시장이 이에 대해서 이거는 선거 개입이다. 경찰의 선거 개입이다.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 그때 얘기 안 하고 더 나아가 이게 청와대에서 위에서 시켜서 경찰이 이렇게 한 거다 라고 청와대까지 건드려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전혀 근거 없는 정확한 자료 증거도 없이 그냥 지가 얘기하는 판단만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한 자리에서 뭐 유선상으로 오긴 합니다만 한 자리에서 만나시는 게 얼마 만인가요? 글쎄 한 자리에서 만났다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예. 제가 황우나 그분하고 1대1 맞짱 토론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사람하고 맞짱 토론할 일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지금 죄를 지었다고 지금 조사 대상이 되어 있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하고 맞짱 토론할 일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맞짱 토론할 당사자가 아니죠, 그분이요. 여기서부터 신경전을 벌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다만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셔서 맞짱으로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양쪽이 자신의 입장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질문은 얼마 만에 만나셨습니까? 이거였는데 여하튼 제가 동시에 입장을 한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 청취자들이
진실에 좀 접근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마련한 자리라는 거, 또 두 분이 성의 있게 응해 주셔서 성사가 된 자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김기현 전 시장님. 예. 의혹을 제기하신 쪽이 그쪽이시니까요. 김기현 전 시장님의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보죠. 2018년에 벌어진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 이게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가 틀림없다라고 여전히 믿으십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뭐 확실한 사실이죠. 제가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드러나는 사실이고요. 하명 수사를 2018년에 한 것이 아니고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근거가 뭐 대략 첫 번째로 보면 청와대가 앞장서서 이 첩보를 수집했다는 것이 지금 증거에서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 울산시장과 검찰과의 관계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는 법무부에서 강하게 감찰을 실시하든지 해서 이 커넥션에 대해서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당시 그 뇌물 관련해서 그 참고인을 조사를 했을 때 검찰이 얘기했던 얘기들이 좀 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 관련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왜 황운하 경찰청장에 대해서 왜 물어보는 겁니까? 황운하 관계, 황운하하고 뭐 직원들 바꾸는 이런 관계, 막 인사가 일어나고 막 하는 부분에서 뭐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뭐 대충 전부 다 이런 수사였죠. 황운하 총장님이 검사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나요? 당시 이제 울산 청장님이셨고 네. 건방지게도 네. 처음에 나왔던 그 고래고기를 네. 검사님이 빼돌렸다고 네. 그거를 수사 대상에 올렸잖아요. 건방지게. 감히 검사를 수사해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감히. 경찰서에서 어떤 수사를 했냐라고 물어봅니다. 검사가. 그거 관련만으로도 보복성 수사라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기현 울산시장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네, 그리고 감히 경찰이 내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덮기 위해서 자신을 벗어나기 위한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덕반하장으로 나를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것들이.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리고 검찰은 당시 황운하 경찰청장, 당시 검찰의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경찰을 덮어 씌우려는 그 자신들의 의도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계산이. 그래서 같이 뭉쳐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거죠. 그 이후에 공소장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관련된 공소장이 뭐냐면 순수 그 검찰 김기현 그 전 울산시장이 얘기한 그대로 받아 써서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해서 그들을 소환시키고 해서 그 내용들을 쓴 내용들이 바로 그 공소장입니다. 네. 보고 그 공소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공개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그리고 자한당에서 왜 공개 안 하냐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보도를 맡았던 SBS에 보도를 했던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임창종 기자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그들의 그 임창종 기자라는 사람이 그 브런치라고 사이트에 있는데 글들을 보면 과감합니다. 네. 자신이 마치 객관성과 기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같은 그런 글들을 올리는데, 그런데 비교 대상거리가 아닌 대상을 가지고 그 글들을 올립니다. 마치 자기가 정의로운 것처럼 되게 위선을 떠는 듯한 글을 올리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 일베 만화 그리는 그 윤서인이라는 그런 작자의 문장을 참고로 해서 글을 올리더라고요. 추미애 장관님의 인사 조치에 대해서 박근혜 그 관련된 뭐라 하지 마라, 너희들 똑같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때하고 비교할 수가 있나요? 지금 잘해서 옮긴 거랑 못해서 옮긴 거랑은 다른 거 아닌가요? 네,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들 수업하는데 수업 안 듣는 거예요. 막 반항하고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재할 수 있거나. 네, 못하는데 잘하면 칭찬해야 되는 거고, 자신들이 조직 내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위반한 채, 자신들이 순수한 업무를 하지 않은 채 그들의 목적, 자한당의 정치 검찰의 그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비교선상에 놓인다는 자체가, 저는 이거는 자격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공소장에 관련해서 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제 공소장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따지는 언론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추미애 전 장관님이 공소장 공개를 안 하겠다, 비공개를 하겠다, 그게 통상적인 관례다, 공개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는데 그 관례가 잘못된 관행이다. 네,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또 그게 제출된 그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차례 수기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고요. 그것은 법무부 부령입니다. 이것을 법무부가 만들어 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를 타파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비교를 하나 해보자면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공소장을 공개를 일치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해달라고 얘기해도 검찰이 공개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개하면 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죠. 예. 증거가 전혀 되지 않는 증거물을 채택해서 공소장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탄로날까봐 공소장을 공개 안 하지만 검찰이 순수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혐의가 있는 그 증거물만 순수하게 내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식으로 내용을 쓰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치 너희들은 범죄자야, 너희들은 표적 수사했어, 이런 자료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되는 바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근데 무조건 혐의 공격, 표적 수사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그 공소장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게 관련해서 추미애 전 장관님은 인권을 얘기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님은 인권이 어떤 인권을 말하는 거냐, 순수 공소장의 내용은 검사가 쓴 겁니다. 검찰에서 담당 수사관이 그들이 이런 혐의를 만약에 그 검사가 순수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그걸 공소장에 공개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같은 이 연관성이 있는 이런 경찰의 보복성 수사와 이런 내용에 이게 심각하게 이런 관련이 돼 있는 수사관 한 명이 죽었거든요. 경찰 수사관이. 이런 관련성이 되어 있는 이 사건에 공소장을 검찰이 올바로 투명하게 수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정말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수사하는 그 검찰이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공소장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공소장을 공개했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죄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언론에서 다 떠들어가지고 인권 유린시키고 나서 재판정 가가지고 그거 내가 죄 없는데요 판결되면 뭐합니까? 이미 언론에서 다 완전히 마녀 사냥하듯이 파낼 텐데. 조국 전 장관님 또 그런 선례를 겪었죠. 우리가 지금 인사청문회 하기도 전에 언론에서 이미 그런 내용들을 퍼뜨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기소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SBS의 임창준 기자가 미국을 예로 들면서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부 이 미국에 관련된 국제 변호사 분께서는 이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SBS가 보도를 잘못했다. 왜냐? 미국의 그 법무부 관련된 공소장은 배심원 제도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한다.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미국의 검사들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권을 즉 배심원들이 하고 있는 거죠.
배심원들이 판단해서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검사들은 순수하게 수사한 자료나 내용만 공개하는 겁니다. 네. 그 관련된 내용만 공개한 공소장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검사가 쓴 공소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의. 네. 지금 검사들은 그냥 배가 불렀습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배빵 잘못했으니까 판사 네가 알아서 네가 판단해라. 이건 네가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대로 판단하면 돼. 판결 내려도 이런 수준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거죠. 공소장을 정말 공평하게 쓰지 않았을 경우에, 더러운 의도로 가지고 썼을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생사람 깜빵에 넣는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 공안검사 하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범죄자 만드는 거예요. 아, 정말 화가 나는데, 공소장을 쓴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이걸 언론이 공개하는 것도 정말 말도 아니고 웃기거니와, 언론이 이걸 검찰이 동아일보가 검찰인지 검찰이 동아일보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그냥 검찰하고 같이 쓴 것 같아요. 정치검사들하고. 아니, 표까지 사진까지 제시를 해놓고 올리는데, 저는 이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공소장을 동아일보가 누구를 사주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해서 이걸 공개했는지. 네. 이 공소장을 왜 무슨 권한으로 지금 동아일보가 이걸 공개하는 건가요? 네, 그것도 웃기고, 공소장의 내용도 말이 안 돼요. 가장 웃긴 거는 김기현 울산시장이 먼저 그냥 울산시장이 얘기하는 바를 그대로 쓴 것 같아요. 받아쓰기. 먼저 가장 의심되는 거는 지방선거 때 자기는 지지율이 높았다. 네, 본인이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본인이 붙을 수 있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내가 떨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당시 지지율 지지율 조사하잖아요. 그럼 누구 뽑을래요? 뭐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몇 프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이 공평하지나 이 완전히 뚜렷하지도 않고, 이 설문조사 있는 내용이 왜 공소장에 있는 건가요? 저는 그걸로 기소한다는 그게 말이 안 되고, 게다가 그 당시에 설문조사했던 그 지지율 조사했던 내용 중에 김기현 울산시장이 20% 가까이 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자기는 이기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기고 있는 지역은 고작 진짜 그 울산 안에서 자한당에 글만 써주는, 네, 그런 작은 지방 언론사에, 지방 신문사에, 울산 전체도 아니고 울주군의 특정 지역의 지지율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죠. 속인 거죠, 엉터리. 근데 당시 그 리얼미터나 다른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 영국 그 설문조사에서는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민주당이 거의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이제 판문점 선언도 있었고, 네, 상황이 매우 좋았었죠. 근데 저는 이게 이런 것들을 공소장에 넣은 것도 정말 코미디고, 그리고 김기현 울산 경찰이 하명 수사를 했다. 네, 청와대 하명 수사를 했다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면, 당시 2014년 때 그 황운하 경찰청장과 이제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그 수사했던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공소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솔직히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피의자입니다. 네. 뇌물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수사기관이 경찰의 수사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이 자유한국당이라는 걸 그 하나를 내세워가지고 경찰을 백에 등에 지고 지금 적반하장격으로 지가 도둑질 해놓고 적반하장하는 격으로 경찰이 나를 압박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청와대가 시켜가지고 한 거다. 청와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전에 한 번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사전에 보고를 받나요? 아, 내가 언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냐? 이게 아니 그 압수수색 영장 전에 말씀이세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난 거고요. 예. 그만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챙겼다는 사실인 거고요. 그 네 번째로 그 백원우 특감반이 울산을 방문해서 사건을 조사를 하고 왔던 거 아닙니까? 예. 뭐 고래고기 때문에 왔다 그러는데 고래가 무슨 대통령 뭐 친인척입니까? 그 당시 와서 만나고 갔다는 사람이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를 했다면 전화를 했다든지, 네? 그리고 뭐 이메일을 보냈다든지 문자를 보냈든지 해야 되는데, 먼저 가장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거는 전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나야 될 일들이 한 달 반이나 이루어져서 하명 수사를 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끌 필요가 있나요?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야 그거 재수 그거 한번 수사해봐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 이메일은 그 시청이나 그 의회 들어가면 다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이래요. 어떤 이메일로 서로 이런 자료를 주고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자료들, 그래서 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썼는데 그 자료들이요. 울산시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9월 업무계획 이거 제가 다운받은 거고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 8월 사주 업무계획 다운받은 거예요. 8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신 변호사님 그거죠. 왜 다운받을 수 있는 거를 부하 직원 시켜서 받았냐 이거죠. 네, 죄라면 그게 죄입니다. 갑질이죠. 그게 죄예요. 아니 옛날 부하인데 친분 관계로 사실 한 거예요. 시청이 지금은 남아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경찰이 그 김기현 울산시장의 전 울산시장에 대한 그 수사한 내용들이, 그것만 봐도 경찰이 이 김기현 울산시장을 오히려 수사해야 돼요 이거 지금. 예. 오히려 검찰이 그 검사들이 자기들이 얘기한 자료보다 증거보다 이 경찰이 수사했던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더 잘 나와 있어요 지금. 그냥 완전 엉터리인 거죠 이거, 엉터리.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단어 자체가 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울산시장이 쓴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울산시장 딱 앉아있고 동아일보 기자 앉아있고 검사 앉아가 셋이서 그냥 논의하면서 쓴 것 같아. 같이 옆에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 요렇게 했다 요렇게 했다 쓴 것 같아. 오히려 보면 거의 단어 자체가 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주인공이야. 주어. 예. 나를 공격했다. 울산시장을 공격했다. 표적 수사했다. 지시했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 네, 이거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고.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네, 먼저 첫 번째로 공소장의 공개 비공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 원칙 자체가 이미 틀 자체가 가짜 뉴스고 걔네들이 공개 비공개 그걸 가지고 지금 저는 추미애 자전가님을 흠집내기 위한 그냥 더러운 꼼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공개 비공개 여부. 공개를 하지 않은 인권 때문에 인권 차원에서 얘기했다고밖에 얘기해야 되고, 더 깊게 나가서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 바탕에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공소장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물론 나오질 원치 않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로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 더 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은하 경찰청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누굴 믿어야 되나? 지금 당장 선거철이고 이런 시점에 이걸 특검을 하기에는 좀 버거운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에서 따로 감찰을 두든지 내사를 통해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통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김기현 울산시장과 검찰 간의 유착관계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념의 잣대로 비교를 하는 적폐들의 꼼수에 속지 말자. 네. 지금 이런 일련에 지금 자칭 자기 진보라고 얘기하면서 참여연대나 일부 자기들이 변호사인 척하면서
진보 변호사인 척하면서 떠드는 얘기들 보면 공소장 비공개해야 되냐, 왜 공개하냐,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럼 얼마 전에 얘기한 삼성 이재용 공소장은 왜 공개하냐고, 공개하라고 얘기 왜 안 하는 겁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거 지금 언론에서 그대로 속는 거잖아요, 바보같이. 바보예요, 진짜. 바보 아니에요? 울산 고리고기 사건 그때부터 얘기했었어야지. 시민단체랍시고 이제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떠듭니까, 진짜.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생각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념의 잣대로 이게 비교하는 것들, 거기 속지 말자는 거예요. 예. 항상 비교하잖아요, 걔네들은. 비교할 거를 비교해라. 그러니까 오직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얘기하는데, 자한당, 민주당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일을 안 해요, 참고로. 자한당은 자기들 검찰 이용해가지고 이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저는 이제 지금은 검찰은 검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자한당이라고 봅니다. 예. 자한당 의원들이 검사 배지 달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오른쪽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크게 이제 소배심원 제도와 대배심원 제도로 나뉘는데, 소배심원 제도는 우리가 흔히 보던 그 재판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 시민들이 와서 피고인이 죄가 있나 없냐를 판단하는,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고, 이제 국민의 의견을 맡기겠다라는 거죠. 이는 검찰이나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단, 그리고 공평한 판단을 하기 위함이고,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게 가장 상식이고, 법과 판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상식과 윤리가 중요한 거지. 네, 그게 법입니다, 솔직히. 법이 딴 거 있나요? 이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현재는 소배심원 제도를 일부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했죠. 네,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네, 그걸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자기가 배심원 제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진행이 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대배심원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참에 법무부에서 도입을 해서 공소장 관련해서 공소장을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를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대배심원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배심원 제도는 경찰과 수사기관도 같이 그걸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참에 이래된 거 이참에 개혁하자는 거죠. 네. 그리고 인권을 가장 중요시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추미애 장관님이 되셨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소장은 검찰이 자신들의 공소장 이용 꼼수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예거든요. 큰 예. 네, 그리고 국회와 검찰의 유착 시도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네, 국회, 즉 자유한국당이죠.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검찰을 마구 그냥 같이 유착 관계로 그냥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공소장 쓰고 있고 받아쓰기 하고 있고, 그걸 또 그대로 동아일보, 조중동과 같은 SBS와 같은 이런 언론사에서, 기레기 언론사에서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편향되었고, 네, 이거는 그냥 자기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도구로밖에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언론이 마치 공소장을 쓴 듯이 보도하는 이 검언 유착을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의 이 공소장은 언론이 쓴 건지 검찰이 쓴 건지 모를 정도로, 이런 공소장을 공개한 것도 자체가 말도 안 되거니와, 네, 이를 보도하는 언론 자체가 도대체 언론이 국민의 편인지 검찰의 편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정말 분노 침입니다, 정말. 네, 언론이 아니죠, 얘네들은. 네, 검찰발 그냥 나팔수죠, 나팔수. 그리고 7번째로, 저는 박근혜 계엄령 때가 왜 계엄 문건 발견됐을 때가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박근혜 그 탄핵 시점에 그 계엄 문건이 발견되었죠. 계엄 문건이 아니고 계엄령 선포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게 추미애 그 당시 민주당 대표 하셨을 때 그 얘기를 하셨죠. 그 얘기가 안 떠들었으면 실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문건이, 구체적인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 자료가.
하지만 그 관련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저는 총선 이후에 반드시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이 관련된 특검을. 그리고 지금 이 추미애 장관님이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이 결단이 저는 당시 그때 계엄령 얘기를 꺼낸 거하고 상통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공소장 비공개를 한다는 것을 인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큰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반대로 그것도 생각나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 선거 개입으로 탄핵을 시도했던 그 토차 외구당들, 예, 지금 너무 일맥상통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도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될까? 너희들이 하면 되겠냐? 지금 이 공소장 내용을 봐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초딩이도 아니고 검사 아무나 하네. 완전 좀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와, 검사 별거 아니네. 아 진짜 이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검사. 8번째,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감찰 필요가 좀 강해졌다. 네,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공소장을 이미 검찰 중심의 일본주의,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습니다. 네, 공소장 일본주의가 뭐냐면, 공소장에 뭐 일본이 들어가가지고 뭐 일본? 뭐 그런 내용을 할 수도 있는데, 공소장 일본주의는 뭐냐, 공소장의 그 내용들은 그 피의자의 기소사실, 범죄사실, 혐의에 대한 내용에 관련된 내용만 실도록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공소장 내용 안에는 마치 검찰의 성명서 같은 게 담겨져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 과연 일본주의의 원칙에 이제 어긋나는 거죠, 이게 지금. 네. 일반적으로 판례를 보면 검찰의 공소장 기소 일본주의를 어기게 되면 대부분 공소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소장 일본주의를 항상 외쳤던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 집단들이 바로 적폐 집단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양승태 관련된 이 집단들이 항상 재판정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야말로 공소장 일본주의를 철저하게 어긴, 여지없이 어긴 내용이 아닌가,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0번째로 피고인에게 공개도 안 한 공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뭔 개소리야! 네, 피고인에게도 공개도 안 하고 신문으로 보는 거야. 피고인이.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이거부터가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언론이 뭔데, 너희들이 뭔데 피해자한테 그 피고인들 그걸 어떻게 검사들 얘기만 듣고 허락도 안 받고 올리냐고. 너희들이 도대체 뭔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정말 저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론조사가 공소장의 증거물로 판단되었다는 거는, 이거는 검찰의 수치입니다. 이건 법조인의 수치. 네. 증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울산 당시 그 현장 기자, 당시 울산의 지방 기자들의 말과 그 언론 여론을 보면 이미 지지율은 이미 20% 가까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울산시 의회 전체 의석이 22석인데, 네. 이 중에 그 17석을 민주당이 차지를 했고요. 지금 한국당 의석은 5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울산뿐만 아니고 부산, 경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네, 이걸 김기현 전 시장 수사와 연관짓기는 좀 무리라고 보겠죠. 네. 충분히 이런 선거 개입이라고 보기도 힘든 거, 볼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인 거죠, 이거 도대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찰의 수사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 적어놨기 때문에 솔직히 그러면 김기현을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공소장을 마치 그 검찰 공부도 안 한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공소장을 보고 어이가 없었고, 이걸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과 토차 외구당, 그리고 이 정치검찰들은, 그리고 조중동 이 언론들은 이걸 가지고 또 지금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4번이나 등장한다 하더라고요. 전혀 관련도 없는 청와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청와대하고 34번 들어갔나? 네.
그래서 이제 엮으려는 수작 같은데, 저는 이 수작을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구리게 한 만큼 그대로 되갚아 줄게 라는 원칙으로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밀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가짜뉴스 거짓 언론에 대해서 법무부에도 강하게 여론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게 얘기해 주시고, 또 울산 고래고기 특검 관련된 내용 특검 반드시 주실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좀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선거 개입을 떨어뜨려야 했다고 해서 13명을 검찰이 불러가 조사를 했는데, 거기 왜 현재 울산시장이 민주당 울산시장은 왜 수사한 겁니까? 그 사람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경찰을 만약에 황운하 경찰청장을 하거나 뭐 수사관을 조사할 수도 있어요. 당신들이 보복 연관성을 믿는다 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거 다 해가지고 뽑힌 사람을 왜 조사하는 겁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진짜. 이런 논리라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야. 검찰이 그냥 증거도 없이 그냥 다 떨어뜨릴 수 있는 거야. 총선 다 붙여 다 떨어뜨리려는 수작이야 이거. 저는 이참에 이게 완전 선거 개입이죠. 검찰이 선거 개입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놓고는 윤석열 와가지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말이냐 방구냐 진짜. 네, 이번에 강력하게 한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아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아직도 시국이 이러한 판국에 광화문 가가지고 집회를 하지 않나, 마스크 끼고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뭐 탄핵이라는 말이 나와. 미쳐도 한참 미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이고 정치 벌어지더라. 당신들이 제대로 된 보수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의리 있게 사과할 거 사과하고, 벌 받으면 깨끗하게 벌 받고 다시 사회에서 다시 떳떳하게 해야지. 더럽게 말이야 뒤에 숨어가지고 꼼심하게 이런 거 보면 좀 한심합니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좀 길고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전문적인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좀 짧게 내용 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또 울산 고래고기 사건,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 그리고 지금 공소장 관련해서 이 세 가지를 보고 저는 이 토착 왜구들이 그리고 조국 전 장관님과 연관되어 보면 토착 왜구들이 했던 그 노림 꼼수들, 그 더러운 꼼수들이 지금 이 공소장 관련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있다. 네, 그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바로. 네. 추잡하다 정말. 네. 대구 시민으로서 좀 더럽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보수라고 진짜. 네 정말 의리도 하나도 없고 이 더러운 것들. 네, 마치겠습니다. 네.